지은호를 내 편으로 데려오면 박성재도 이지혁도 결국 모두 내 손 아니겠지. 이런 속마음을 아무도 모른 척 지나쳤는데요. 사실 고성희의 꿍꿍이는 꽤 오래전부터 정교하게 맞춰진 퍼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동업을 받아들이고 첫 계약서를 들여다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안했는데요. 동업을 하자는 이지혁의 제안은 단순한 호의 같았지만 그동안의 갈등을 떠올리면 쉽게 뜨거워질 수 없는 관계였거든요. 그래도 결심을 굳힌 건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정순이가 지친 얼굴로 가게 문을 닫고 헌팅 포차에서 서성이는 지강호를 멀찍이 바라보던 그 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잘하면 우리 집도 달라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는데요. 그 마음의 빈틈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겉으로는 다정한 조언자처럼 굴었습니다. 은호 씨, 사람 도와주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내 사람을 가리는 눈을 먼저 가지면 돼요. 말은 따뜻했는데요. 은호가 속내를 털어놓을수록 성희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희의 목표는 단 하나, 박진석의 후계 구도에서 박성재를 확실히 장악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열쇠로 지은호를 지목한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첫째, 지은호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한 번 맡긴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고요. 둘째, 이지혁과 얽히면 얽힐수록 감정이 흔들리는 지점이 생기기 딱 좋았고, 셋째, 박성재가 마음을 쓰는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은호를 가운데 세우면 성재와 지혁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틈을 타 권력의 방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꺾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동업 첫 주, 지은호와 이지혁은 자재 전시회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작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잡아왔습니다. 카페 뒷공간을 북카페로 바꾸는 일이었는데요. 과거에 다퉜던 기억을 서로 조심히 피해가면서도 두 사람은 일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여긴 둥근 조명으로 분위기를 낮춰보자. 좋아요. 대신 벽은 밝게, 손님이 앉는 자리엔 원목 결이 드러나도록요. 이렇게 의견이 척척 맞아떨어지는데 그때마다 지은호는 묘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다만 그 따뜻함이 시작될 즈음이면 꼭 한 가지 그림자가 따라왔는데요.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은호와 함께 보냈던 데이트의 잔상을 쉽게 지우지 못했습니다. 고백을 밀어붙이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단념할 생각도 없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성재는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겠다며 자연스럽게 일정을 맞춰왔습니다. 본부에서 협력 업체 연결해 줄게. 견적 깎는데 우리 쪽 네임밸류가 도움이 될 거야. 말은 담백했지만 지역의 눈빛은 복잡해졌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불편했고 친구를 향한 미안함과 질투가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지역은 그 감정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일로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그 다짐은 오히려 더 팽팽한 긴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한번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지강호가 문제였습니다. 지금껏 방황하던 지강호는 돈이 급해졌고 예전처럼 쉽게 벌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위험한 선택을 저질렀는데요. 지역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형, 나 이번만 도와줘. 정말 이번만. 지역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강호야, 이건 내가 고쳐야 할 문제야. 말은 단호했지만 통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한 번 돈을 건넸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이번만 이라는 말을 들었고 결국 돌아온 건 더 깊어진 의존이었으니까요. 그 통화를 누가 들었을까요? 놀랍게도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지강호의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헌팅 포차에 드나드는 발걸음까지 파악해두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은호를 움직이는 가장 빠른 길이 가족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희는 지강호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너 필요 없는 자존심 부리지 말고 들어. 내 누나가 원하는 건 내가 멀쩡히 사는 거야. 그럼 내가 쓸 자리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내민 건 현금 봉투가 아니라 더 위험하고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지역이랑 일하면 돈이 돌아. 그 흐름을 내가 보증해 줄게. 대신 보고를 해. 지강호는 순간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끌려 들어가는 마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만 이라는 마음으로 악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희의 꿍꿍이의 첫 단추였습니다. 은호의 약한 고리인 동생을 잡아두면 은호의 마음도 지역의 일도 성재의 선택도 동시에 흔들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집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김다정은 지역이 돌아온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던 이상철을 더 이상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그걸 바로잡게 도와야지. 없는 사람처럼 지워버리는 게 부모예요? 다정의 목소리는 떨렸고 상철은 애써 굳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사는 법밖에 모른다. 그래서 더 무섭다. 지혁이가 그 정직함을 버리고 돌아온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서로를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상처 주는 문장을 내뱉고 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지켜본 조옥예는 한숨을 쉬며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사람 인연이 참 원만하게 돌아가는 날이 와야 할 텐데. 둘의 사소한 안부 통화는 어쩌면 젊은 세대의 폭풍을 잔잔히 받아내는 묵직한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지환과 박영란은 또 다른 비밀을 나눴습니다. 영란은 엄마 고성이 몰래 웹툰을 연재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는 화려한 집안의 그림자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었는데요. 지환은 그걸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난 약속하면 지켜. 너한테는 특히.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조심스럽지만 단단했는데요. 지환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영라의 웹툰이 은근하게 닮아가는 누군가의 실루엣,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또 하나의 파문이 일게 분명했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사업 현장에서 터졌습니다. 동업 첫 프로젝트의 중간 점검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쏟아졌거든요. 자재 납품 일정이 틀어지고 협력업체가 갑자기 단가를 올렸습니다. 지역은 이를 수습하려 뛰어다녔고 은호는 클라이언트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내가 라인 잡아줄게. 오늘 안에 해결하자. 성재의 한 통화로 사태는 정리됐고 클라이언트는 오히려 더 신뢰를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은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지역이 고맙고 미안하고 성재가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감정들이 섞이자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밤늦게 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고 싶은 걸까? 답을 내리기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고성이었습니다. 성희는 다정한 목소리로 은호를 불렀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죠? 잠깐만 얼굴 봐요. 따뜻한 차 한 잔 필요해 보여서. 그 만남에서 성희는 한 가지 부탁을 꺼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하는 공간 프로젝트가 있어요. 은호 씨가 디자인 디렉터로 이름을 올려주면 좋겠어요. 부담은 없고요.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 겉보기엔 선한 제안이었는데요. 실은 재단과 본부 그리고 협력업체 사이의 노인 계약 구조를 따라가면 은호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박성재 쪽 예산 흐름과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즉, 은호가 재단 쪽에 서면 지역과의 동업 프로젝트는 늘 성재의 지원선과 맞물릴 수밖에 없고 그 시스템이 굳어질수록 성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위치로 지역은 도움을 받는 사업가의 위치로 고정되게 되죠. 권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리는지는 뻔합니다. 성희의 꿍꿍이는 바로 이 고정된 구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윈윈인데 실제로는 성희가 보이지 않는 리모컨을 쥐게 되는 설계였거든요.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예상 밖의 고백에서 터집니다. 이수빈이 다시 박성재에게 다가갔던 일 그리고 이혼남은 내 인생의 접수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물러섰던 장면이 시간이 지나며 은근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수빈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왜 성재에게 끌렸는지
또 왜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빈은 오빠 지혁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난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진짜 손 뗄게. 지혁은 그 말을 듣고 오래 묻어둔 자신의 마음도 조금 꺼냈습니다. 나도 내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은호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대화는 형제와 가족의 작지만 진짜 같은 회복을 예고하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위기는 다시 왔습니다. 지강호가 엮인 보고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고성희는 지강호에게 작은 것만 요청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숫자야. 어느 업체가 들어오고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내 사람인지 그 정도. 지강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건 누나한테도 좋은 일일 거야. 사업이 커지면 같이 좋아지는 거니까. 하지만 작은 균열은 결국 금이 되기 마련입니다. 은호가 우연히 지강호의 휴대폰에서 낯선 메시지 스레드를 보게 된 날, 심장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강호 씨, 이번엔 일정표 먼저. 발신자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말투는 단정했습니다. 은호는 그 말투를 어쩐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알 수 없는 불길함. 혹시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의 곁에 다른 계산이 있었던 건가?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갈수록 인물들의 감정은 더 진해집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은호야, 나도 인정할게. 성재가 도와줄 때마다 질투가 나. 근데 그건 내 문제야.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이 진심은 은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솔직해질게. 오빠가 일할 때 제일 좋아. 그게 좋아서 같이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열어보이는 순간 또 하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다음 회를 예고하는 기묘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지은호 씨, 재단거는요, 박진석 대표님 일정과 맞춰보면 훨씬 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큰 그림에 제 가족은 안전한가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선택에 달렸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고성희의 진짜 꿍꿍이는 단순한 질투나 사적인 악감정이 아니고요. 재단 본부 협력업체 미디어 라인을 묶어 이미지와 돈의 흐름을 한 손에 쥐려는 것입니다. 지은호를 전면에 세워 선한 프로젝트의 얼굴로 만들고 그 뒤에서 예산과 계약 구조를 성의 쪽으로 고정시키려는 설계가 핵심인데요. 이 그림이 완성되면 박성재는 은호를 지키기 위해 더 깊이 성희의 구도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지혁은 성재의 도움 없이는 프로젝트를 키우기 어렵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움직이지만 권력의 손잡이는 성희가 쥔 채 돌아가게 되는 구조죠. 게다가 지강호는 그 구조의 가장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만 으로 시작된 약한 고리가 결국 모두를 묶는 사슬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전개에서는 이런 지점들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게 될 텐데요. 첫째, 박영나의 웹툰이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며 독자들 사이에서 재벌가 엄마의 그림자가 회자됩니다. 누군가는 그 캐릭터가 고성희를 연상시킨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딴 소문이라며 치워버리겠지만 결국 이야기는 집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둘째, 이상철과 김다정의 갈등은 조옥리의 한마디로 잠시 숨을 고르는데요. 정직으로만 집을 지으면 바람이 스며들고 사랑으로만 집을 지으면 비가 스며들어. 둘 다 있어야 따뜻하다. 이 말이 상철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지역과의 대화가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셋째, 박성재는 스스로의 자리를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을 때만 돕겠다. 이 결심은 멋지고 정의롭게 들리지만 동시에 성희의 구도에서는 가장 거슬리는 선택이죠. 그래서 성희는 마지막 카드, 이미지 스캔들을 준비합니다. 대상은 의외로 지은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치는 척하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 그게 성희가 가장 잘하는 길이니까요. 이쯤에서 작은 대사가 한 줄 필요하겠습니다. 고성희가 거울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은호야, 너는 착해서 좋아. 착한 사람은 흔들리는 방향만 잘 정해주면 끝까지 걸어가 주거든. 그리고 미소를 고쳐 세우며 덧붙이죠. 그 사이에 길을 낸 사람만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거야. 지은호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마음의 정직을 위해 뭘 먼저 붙잡아야 하는지 스스로 답해야 하거든요. 이지혁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옆에 서서 버티는 것뿐이야. 박성재는 스스로의 그늘을 인정합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아닐 거야. 내가 잃어도 괜찮은 걸 생각해봐야 진짜가 보이더라. 그리고 지강호는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누나, 미안. 나도 나를 건져야 해서. 이 고백은 늦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겠죠. 결국 다음 회차의 테이블 위에는 세 가지가 올려질 겁니다. 첫째, 재단 프로젝트 계약서. 둘째, 자재 납품 라인과 단가표. 셋째, 웹툰의 최신 회차 원고. 이 세 가지 문서가 같은 날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균열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계약서의 작은 각주에서 진짜 권력의 방향을 읽어낼 것이고요. 누군가는 단가표의 숫자에서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웹툰의 한 컷에서 가려진 진심을 알아차리겠죠. 그 순간 감정의 판도는 조용히 뒤집어지고 진실은 예상과는 다른 얼굴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눈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분명해요. 고성희의 꿍꿍이는 아직 반도 펼쳐지지 않았고 지은호의 선택은 생각보다 더 큰 파문을 부를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이들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순정이 살아있다는 사실인데요. 그 순정이 끝내 길을 낼지 아니면 길 위에서 또 다른 상처로 남을지 바로 그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